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파월 의장의 오늘 새벽 연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연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우리 메이커분들은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저는 이제 계속 산타 랠리는 있다, 시장 관련 부분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시장 바닥은 나왔으니까 너무 시장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는 영상들을 제가 많이 올려드렸죠.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최근 들어서 약세론자들이 워낙 득세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심이 많이 지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이번에도 또 시장을 찍어 누를 거야 라는 우려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전일에도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한 6천억을 매도를 했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같은 경우는 물론 윈도우 드레싱 물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어쨌든 1조 1천억이라는 물량을 또 대규모 매수를 하고 있는, 좀 이제 좀 아깝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자꾸만 또 물량을 또 털리는 것 같아서 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던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의 하우스들, 우리나라 이제 하우스들 한번 연말 전망을 보면 대부분은 산타랠리 안 온다라고 보더라고요. 그게 좀 지배적입니다. 근데 보란 듯이 오늘 파월 의장이 아니 내가 산타야 라는 식으로 산타랠리가 있다라는 걸 좀 확신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파월 의장 연설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이 가장 이제 어찌 보면 좀 핵심적으로 주목했던 이 발언은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잉 긴축 원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 해서 섣부른 또 금리 인하도 원치 않는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요 섣부른 금리 인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앞전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요게 중요한 거죠. 과잉 긴축 또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라드 총재라든지 이런 발언, 뭐 7% 발언 또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앞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워낙 이제 매파적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겁내했던 거예요. 이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니야, 근데 파월은 또 아닐 수도 있어. 야,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75bp도 열어놓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딱 아니게 막아줬어요. 이 말 자체가 과잉 긴축. 근데 여기서 과잉 긴축이라는 게, 근데 오버 타이트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여기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는 걸 과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전에 그러니까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항상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잉 긴축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시장이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이 시장을 금리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잉 긴축이 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파월 의장 역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말은 지금 연준 내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서 더 올리면 약간 과잉인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게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아주 이제 긴축을 많이 하면 야, 경제를 무너뜨리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뭐 대처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연준이 원래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금리를 아주 강하게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경기를 부러뜨리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근데 그때 뭐 대책 같은 게 있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여기에 파월 의장은 우리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경기 자체를 아예 부러뜨려 버리겠다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계속 시장이, 특히 약세론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게 시장을 부러뜨릴 거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죠.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경기를 아주 강하게 부러뜨리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걸 말해준 거죠. 이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받아들인 거고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 자체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 해서 경기를 완벽하게 부러뜨리고 싶은 건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단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 이렇게 따지면 시장은 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발언도 역시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거 잡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굿즈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 잡히고 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주택 가격이, 주거비 자체가 아직까지 안 잡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신규 임대 가격은 시차를 고려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CPI, 이걸 폴 크루크먼 교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레미 시롤 교수도 그렇고, 저도 이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후행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CPI는 사실상 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레깅이 있는 지표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래깅이 있는 지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후행성 지표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건 좀 아쉽다. 이미 선행성 지표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다 꺾이고 있는데 이게 좀 아쉽다라고 했는데 연준이 이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행적인 지표는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어라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거에 대한 좀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특히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을 요거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 주택 가격인데 보시면 CPI 내에서 이제 주거비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기존 주택 가격 자체는 이거 1개월, 12개월 선행입니다. 선행 지수는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2023년으로 간다면 확실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간차를 두고 CPI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걸 연준도 이제는 인식을 한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고용시장과 관련된 부분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이거 이제 조금씩 이제 고용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금리 인상 속도를 너무 가파르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금융 안정과 성장에 좀 무게를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부분 역시도 최근에 미국제 시장이 좀 불안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가진 거고,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이거 분위기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달러가 강세가 이제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실제로 달러는 약세가 나왔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연준도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을 거다. 왜? 여기서 더 쥐어 짜버리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물론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괜히 더 쥐어 짜가지고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만드는 건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지만 연준은 이 시소를 탄다 그랬잖아요. 물가와 성장에서 시소를 타는데 요렇게 시소를 왔다 갔다 타는데 중요한 건 이거 너무 자칫 잘못하다가 이 중심, 이 시소의 중심을 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중심이 뭡니까?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금리 인상을 너무 세게 해버려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결국은 최근에 미국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금융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의 방점을 찍었다면, 지금까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에서 성장, 경기,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안정, 요쪽으로 이제 통화정책 시선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요 부분 역시도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요 부분이 되겠죠.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약세론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거죠. 뭐냐면 물가 안 잡힐 거야. 자칫 잘못하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갑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는 제레미 시걸 교수도 이야기했는데 임금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거기에 맞춰 임금이 오르는 거야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가 이건 경제학이 기본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좀 그 CNBC에 나와서 엄청나게 좀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건죠. 근데 이제 이 약세론자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연준 내에서 매파 인사들이 한 이야기가 그거죠. 원래 그거는 맞는데 최근에는 이 고용 시장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 공급단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인플레이션과 관계없이 어쨌든 공급이 안 오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이라도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이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 그러니까 상승보다 더 임금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 오른 만큼 노동자들이 물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 이만큼 임금 올려줘 라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공급망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임금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따로 올라가는 거야. 임금이 오르니까. 임금이 오르니까 따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받는 것보다 물가가 더 올랐어. 그럼 우리 더 올려줘. 그럼 또 올라가. 그러면 또 이게 임금이 오르니까 이걸 또 따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메스터 총재랑 그 다음에 메리 데일리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러니까 임금의 이제 나선형 이제 이 우려감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그래도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걸 또 파월 의장이 또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 역시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 굉장히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파월이 어찌 보면 확신을 줬어요. 산타랠리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일단은 일단은 좀 안심을 해도 된다. 다만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거지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야. 피복까지는 기대하지 마. 그리고
내년엔 되면 나 경기 침체 올 수도 있으니까 내년은 또 몰라. 내년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연말까지만 좀 안심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타랠리는 제가 보기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이건 참 저희 회원들에게는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렸던 이야기인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연준이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빨리 찾아올까요? 경기 침체가 빨리 찾아옵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반대로 반대급부에서 그만큼 경기 침체는 더 빨리 찾아와요. 속도는 더 빨리, 물론 인플레이션도 더 빨리 잡히겠죠. 더 빨리 잡히겠지만 그만큼 경기도 더 깊게 더 빠르게 침체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 웃긴 건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빨라져요. 더 당겨진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금리를 급격하게 여기서 더 강하게 급격하게 올리면 아이러니하게 금리 인하가 빨라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은 빨리 잡히고 거기에 경기 침체도 더 깊게 빨리 오르니까.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연준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연준이 원할까요? 저는 이거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안 그래도 지난해에 금리 정책을 실각을 했잖아요. 실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만들어버렸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또 만약에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 금리 정책을 바꾼다? 그럼 시장이 연준의 통화정책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연준은 뭘 원하겠어요? 이런 거죠. 계속 연준이 이야기하는 건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세게 안 갈 거야. 하지만 금리 인하는 당장에 안 할 거야 라는 건데 연준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금리 정책이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급격하게는 안 떨어집니다. 완만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반대로 경기도 급격하게 침체가 안 와요. 완만하게 침체가 오겠죠. 완만한 침체 아니면 침체가 안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그렇게 급격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 정책을 크게 바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금리 정책에 대한 안정감이 내년에 찾아올 수 있겠죠. 연준은 이거를 저는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블라드 총재가 이야기하는 뭐 6%라든가 뭐 7%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서 알 수 있는 건 연준은 한 기준금리 그 터미널 펀드 레이트는 한 5% 정도, 조금 더 높으면 5.25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고 요거를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시장이 이 5%를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고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준금리 5%는 시장이 저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내년도에는 이 5% 기준금리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이게 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가격에 반영을 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9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적인 하락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타랠리를 좀 즐기자. 오히려 내년도에 물론 빠질 수는 있겠지만 한 분기 정도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년도는 어찌 보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점이다. 그럼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어떤 종목을 모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앞으로 시장이 더 빠지고 10년 동안 뭐 장기적인 하락이 나온다. 이걸 걱정할 상황은 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이번 주말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오늘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굿이다 라고 일단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정보 캐시메이커의 메이커 구독을 눌러서 메이커가 되셔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이커분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 메이크머니 하십시오.